오늘 충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초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부쩍 포근해진 날씨에 복수초도 평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개화했습니다. 공해촌 조성 사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졸속 추진된 이인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만 한 달 평균 5만여 개의 가구와 가전제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구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등 청주시가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초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망울도 평년보다 보름 가까이 일찍 터뜨렸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충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복수초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꿀벌도 무리지어 핀 복수초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꽃으로 영원한 행복 등의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부쩍 포근해진 날씨에 평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개화했습니다. 네, 지금 막 개화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군락지다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만 있으면 온통 다 노랗게 변할 것 같아요. 산 중턱 개울에는 개구리 알 덩어리들과 도롱뇽 알도 떠 있습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개구리 산란 시기도 20일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오늘 옥천의 낮 최고 기온은 19.8도를 기록하며 20도에 육박했고 청주와 영동도 19.4도와 19.1도를 기록하며 초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최저 기온도 청주의 경우 8.8도로 1967년 기상관측 이래 2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와 충주, 영동 등 충북 대부분 지역이 2월 중순 평년 기온과 비교해 볼 때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14일 낮 기온이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충북 지역에 5에서 10mm 사이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 사이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 다시 15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거두지 못하는 미련. 지난주 보도한 청주시가 협약을 맺고 지켜보고 있는 전공 공예문화예술촌, 이른바 공예촌 조성 사업이 딱 그렇습니다. 7년이 넘도록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청주시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졸속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와 전통공예문화예술촌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승훈 시장의 측근의 제의로 출발한 공예촌 조성 사업은 후보지 선정부터 졸속이었습니다. 당초 내수체육공원을 꼽았다가 비행소음으로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한글박물관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던 초정을 검토했고 마지막에 미원면 쌍일이로 낙점된 것입니다. 그 사이 2018년에는 197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연 110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시 청주시는 공예촌 조성에 도로, 상하수도 등 455억 원의 기반시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공예협회 측이 40억 원의 대출을 포함 60억 원을 들여 땅을 사놓고는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PF 대출을 받는데 연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용역 결과와는 다른 사업성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생소한 공예촌 건립에 2,8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도 연체돼 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정도로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돼 있습니다. 설령 PF 대출을 받더라도
연 14%의 금리와 각종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공해협회 측은 4월 총선 이후 한 건설사를 의지해 브릿지론과 본 PF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청주시도 여전히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훈, 한범덕 시장을 거쳐 이범석 시장까지 3명의 시장을 거치면서도 공전을 하고 있는 공해촌 조성사업. 지금이라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문화산업단지의 성격을 새로 규정하든 대체 사업을 모색하든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 본 예산 기준 신속 집행 목표액을 9,779억 원으로 정하고 매달 집행 실적을 점검합니다. 또 각종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등을 통해 목표액 이상을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 집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을, 부진 부서는 재정 페널티 등을 적용해 신속 집행을 강력히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들이 생존하려면 입양이 필수지만 입양률은 매년 낮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충주시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 45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주민신고로 포획되는데 휴가철과 명절 전후 입소 건수가 급증합니다. 명절 전 한 1월 말 정도에 굉장히 많이 유기견들이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는 항상 한 30-40마리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입소된 동물들은 보호자가 찾을 수 있도록 열흘 동안 공고되지만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20%도 안 됩니다. 최대 4개월의 보호기간 후 안락사 없이 생존하기 위해선 입양자를 찾는 게 필수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저기 또 재롱 부리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애들도 이제 다 나가고 그러니까. 고양이랑 같이 이제 딸이 되게 이렇게 정이 들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딸한테 좀 안정감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경우 4년새 입양률은 9%포인트 하락한 반면 안락사 비율은 9%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주시가 입양비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입양동물의 내장칩 동물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고 각종 진료비와 미용 비용의 60%를 돌려주는 겁니다. 영수증, 그다음에 동물 등록 사본, 통장 사본 등 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셔 축수상과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 마리당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보호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동물들은 전국 구호단체에 인계해 국내외 입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책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에서만 한 달 평균 5만여 개의 가구와 가전제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만 고치면 멀쩡히 다시 쓸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쪽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 수리기사가 부러진 팔걸이를 망치로 다듬고 접착제로 붙입니다. 버릴가 있던 의자가 멀쩡하게 다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쓰던 의자가 있었는데 그게 손잡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무료로 고쳐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지난 2019년 재활용을 넘어 쓰임새를 더하는 이른바 새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문을 연 청주시 새활용 시민센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이처럼 고장난 가구 등을 무료로 고쳐주는 무료 수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뭐 흔들리신다거나 레일이 이렇게 뭐 덜컹거리는 것들이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수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버리시고 새로 사시지 마시고.
재활용 시민센터 2층에는 침대와 서랍장, 거울 등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 간단한 수리를 거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폐기되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뒤따르지만 이처럼 재활용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로 나오는 것들을 가져와서 재활용품으로 다시 고쳐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청주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은 한 달 평균 1,500여 톤. 버려지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도 5만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도 청주시는 분리배출 등을 통해 생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음성군 인구의 16%가 외국인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10만 2,564명으로 이 가운데 15.9%인 16,263명이 외국인 주민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2위는 경기 안산시 14.2%, 진천구는 12.5%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립대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대학들 사이에서 베트남 유학생은 큰손으로 꼽혔지만 높은 불법 체류율 때문에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의 어학연수생 가운데 절반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한 해 400명 넘는 어학연수생이 다니는 부산대 언어교육원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부터 베트남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비자의 발급의 의도에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불법 체류하지 않고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한 끝에 한시적으로 좀 제한을. 국립부경대어학당도 베트남 학생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좀 더 학생의 학습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연고가 있는지 상당히 까다로운 것도 이제 촘촘하게 심사를 하고 있죠. 국내 어학연수생 가운데 60% 이상은 베트남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대학들마다 큰 손으로 꼽았지만 최근 들어 국립대마다 꺼리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학생들의 잦은 이탈이 주요 원인입니다. 어학연수 비자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연수 핑계로 입국한 뒤 취업 전선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경상국립대에선 베트남 어학연수생 30여 명이 사라져 인근 딸기 농장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산의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절반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면 대학의 비자 발급수도 제한받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해라, 300K 이거 이제 2027년까지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 기준들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이탈이 발생했을 때는 100% 저희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른바 베트남 패싱이 심해지면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 취업비자 규제 완화 등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김영환 지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오송국제도시의 목표를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 산업 허브로 정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고도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 조성,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등 5대 추진 전략과 52개의 세부 이행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제시된 마스터 플랜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오송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일양약품이 본사와 생산시설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양약품은 오는 2026년까지 1,545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본사와 의약품 제조 공장을 음성 용산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농협충북본부, 충북문화재단이 올해로 2년차를 맞은 문화소비 365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소비 365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 지역 서점 이용 시 10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공방과 문화센터 등 문화체험 활동도 추가했습니다. 문화소비 365 가입을 원하는 도민은 다음 달부터 농협카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60여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개혁신당 충북도당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내 5곳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후보자 공모 선거구는 충북도의원 청주구 선거구와 청주시 의원 자와 타 선거구, 제천시 의원 마 선거구, 괴산군 의원 나 선거구 등 5곳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자당 소속 의원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청주시 지부가 청주시에 돼지고기 전지 부위 500kg, 500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청주시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500세대에 전달됩니다. 한돈협회 청주시 지부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돼지고기를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